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네, 오늘 미국 현지 시간 4월 5일 금요일 거래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이번 주 처음 들어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미국 비농업 고용 지표 생각보다 잘 나왔지만 증시는 오히려 이것을 불확실성 해소로 해석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8% 상승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오늘 300포인트 정도 오른 모습이고요. 네, S&P 500 지수 전거래일 대비 1.11% 상승했습니다. 지수는 다시 5,200선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네, 나스닥 지수 역시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24% 상승 마감하면서 16,000선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수도 200포인트 가량 전일 대비 오르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뉴욕 증시 4월 그리고 이번 2분기 들어서 계속해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에 투매가 벌어졌었는데요. 일단은 이 하락세에 브레이크가 걸린 모습입니다. 오늘 이제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상승을 했고 상승폭도 상당히 크면서 이번 주 있었던 이 하락세를 조금 반전하는 모습으로 계속 이어졌던 부진한 흐름을 뒤집는 흐름으로 이번 주 거래를 마무리를 하게 됐는데요. 급락세에서 브레이크는 일단 걸렸지만 이번 한 주 동안의 성적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최대 폭으로 급락을 하면서 올해 최악의 한 주를 보냈는데요. 다우지수 이번 한 주 동안 2.27% 정도 밀렸습니다. 큰 폭으로 밀렸고요. S&P 500 지수는 이번 한 주 동안 0.95%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이번 한 주 동안 0.8%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기다리던 미국의 3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3월 비농업 고용 지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성적을 내면서 또다시 이제 예상보다 좋은 수준의 고용 시장을 시사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미국의 3월 비농업 부문 고용이 30만 3천 명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또 웃돌았습니다. 지금 3월 비농업 고용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50%나 이제 상회를 한 상태이고요. 또 작년 5월 이후 이제 거의 10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습니다. 결국 이제 고용 시장이 아직까지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지난 2월에 실업률이 반짝 상승을 했었습니다. 실업률이 갑자기 지난 2월에 3.9%로 튀어오르면서 시장의 우려를 일부 자극을 했었는데요. 실업률은 다시 이제 3.8%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월가의 예상치에 이제 부합하는 수준이고요. 네, 3월 고용 보고서에서 이제 좀 주목할 만한 점이 또 임금 상승률입니다. 3월 시간당 평균 임금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0.3% 올랐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4.1% 상승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시간당 평균 임금 같은 경우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을 보였고요. 네, 임금이 예상했던 속도로 오르는 그런 추세를 보였습니다. 3월 고용보고서에서 연준이 또 반가워할 만한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요. 미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62.7%로 올랐습니다. 최근 이제 계속 미국 경제활동 참가율 같은 경우는 최근 몇 달 동안 62.5%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0.2%포인트 정도 지난 3월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노동시장에 더 많은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이 노동시장 자체에 경제활동 참가자들이 많아지는 것은 이제 연준이 어떻게 보면 원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준에게 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월 미국인들의 평균 노동 시간은 34.4시간이었다라고 하고요. 전월보다 0.1시간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제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오늘 고용 지표가 조금 둔화해 주기를 사실은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상치였던 20만 명을 훌쩍 뛰넘는 이제 30만 3천 명이라는 숫자가 처음 나왔을 때 오늘 또 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우려를 했었는데요. 오늘 고용 지표에 시장은 굉장히 좀 특이하게 반응을 한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채권 시장이라든지 외환 시장 그리고 주식 시장의 이 해석이 완전히 좀 달라지고 있으면서 이 고용 보고서에 대한 다른 해석을 한 모습인데요. 우선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이 고용 지표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잘 나왔고요. 이것은 결국 이제 연준이 금리를 상반기 안에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이제 증폭을 시켰습니다. 지금 연준 쪽에서도 올해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발언이 나온 만큼 고용 시장이 이렇게 좋으면 연준이 굳이 금리를 내릴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심리로 이제 연결이 되면서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급등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9bp 정도 오르면서 4.4%를 돌파했습니다. 반면 주식 시장은 좀 흥미롭게 반응을 했습니다. 주식 시장이 이제 고용 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3대 지수가 모두 강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이걸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온 것, 금리 쪽으로 보면은 악재입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 계속해서 미국 경제가 강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계속해서 신고점을 경신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 시장이 이렇게 좋은 것이 굳이 증시에 있어서 악재인가 이렇게 해석을 한 것 같고요. 결국 이제 고용 시장이 좋다라는 것은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고 연착륙이라는 시나리오는 증시의 하단을 지지해주는 요인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오히려 오늘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를 기록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이번 3월 고용보고서로 인해서 지금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더 후퇴했습니다. 상반기에 아예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인식이 더욱더 강해졌지만 주식시장은 이제 참 흥미롭게 반응을 했는데요. 주식시장은 6월에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의 해소로 이제 인식을 했습니다. 6월에 금리가 인하될지 인하되지 않을지에 대해서 큰 불확실성이 있으면서 갑론을박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고용 지표가 확 좋게 나와버리면서 어쨌든 뭐 상반기에는 약간 포기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불확실성 제거로 연결이 되면서 오히려 증시를 지지한 요인이 있는데요.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악재도 아닌 불확실성이다라는 말이 이제 오늘 장에 좀 딱 들어맞은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월가의 변동성 지수인 CBOE 빅스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 정도 하락하면서 16선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최근 이제 뉴욕 증시가 상당히 많이 좀 매도가 되어 있었고요. 특히 빅테크 중심으로 최근에 좀 밀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저점 매수도 유입이 된 걸로 시장 전문가들은 해석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오늘 테슬라를 제외한 이 M7 종목 모두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메타 플랫폼스가 3% 이상 올랐고요. 엔비디아 역시 이제 대만 TSMC 악재를 털어내고 2.5% 가까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TSMC 측에서는 오늘 뉴욕 시간에 공장 가동이 정상화되었다라는 공식 언론 보도를 내놓기도 했고요. 네,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오르면서 S&P 500 지수 구성하는 전 섹터 모두 상승하는 흐름 나타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준 위원들의 좀 매파적인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증시에 오늘 크게 반영이 되지는 않았지만 오늘도 연준 위원들은 다소 매파적인 목소리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우선 미셸 보먼 연준 이사가 발언을 했습니다. 이 보먼 이사 같은 경우는 연준 내부에서도 가장 매파적인 인물로 꼽히는 인물이고요. 예상했던 대로 좀 매파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제 카시카리 총재가 올해 연내에 금리 인하 없을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보먼 이사 여기서 한술 더 떴는데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현 수준을 유지한다면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보먼 이사는 인플레가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인플레가 진전을 멈추거나 오히려 역방향으로 다시 튀어오른다면 금리를 다시 올려야 할 위험도 있다라는 이런 발언을 했고요. 또 정책 금리를 너무 이르게 혹은 빨리 내리는 것은 인플레이션의 반등을 촉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외파적인 발언을 해놨습니다. 네, 리치먼트 여는 총재 박힌 총재도 이제 발언을 했는데요. 오늘 발표된 고용 보고서에 대한 프레시한 시각을 공유를 했습니다. 박힌 총재 오늘 나온 3월 고용 보고서에 대해서 꽤 강하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까지 시간을 더 두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신중론에 더욱더 힘을 실어줬습니다. 오늘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도 발언을 했는데요. 로리 로건 총재 같은 경우는 연준 내에서 중립파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중립파로 분류되는 로리 로건 총재마저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금리 인하를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인플레가 이제 다시 튀어오를 리스크를 좀 고려를 해야 한다라는 신중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네, 연준 내부에서는 계속해서 상당히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고 있고요. 연내에 금리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상황이 악화되면은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고 이제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월가에서는 여기에 믿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골드만삭스에서 오늘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한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골드만삭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얀 하치우스입니다. 올해 연준 이렇게 겁을 주고는 있지만 올해 연준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자, 골드만삭스가 가지고 있는 기존 전망인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 전망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만약에 연준이 올해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그것은 매우 놀라운 일일 것이다라고 이제 골드만삭스는 전망을 했고요. 골드만의 얀 하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망을 굉장히 정확하게 하는 인물로 월가에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심지어 백악관에서까지 얀 하치우스의 보고서를 읽는다라고 할 정도로 시장의 흐름을 좀 정확하게 맞추는 경향이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최근 연준 위원들의 의견에 정반대에 서서 금리를 어쨌든 연준은 올해 내릴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이 골드만 이코노미스트의 발언이 과연 이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기점으로 지금 연준이 6월까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연준이 6월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 60%에 육박했는데요. 오늘 기점으로 다시 상황이 바뀌면서 6월까지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50%가 넘는 수준, 과반을 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과반보다 적은 확률로 6월 인하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6월 인하 가능성은 조금 난망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하반기까지 밀리는 시나리오가 현재까지 경제 지표를 기반을 해보면 더욱더 유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이제 테슬라 주가가 3% 넘게 밀렸습니다. 좀 큰 폭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전체 시장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네, 테슬라 주가는 지금 상당히 좀 흥미로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장중에서는 이제 로이터 통신이 단독 보도를 하면서 테슬라 주가를 끌어내렸는데요. 테슬라가 계속해서 이제 약속해 왔던 저가형 차량을 생산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단독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 보도에 따라 테슬라 주가가 3% 이상, 3.5% 넘게 좀 밀리는 모습을 정규장에서는 보였는데요. 지금 장 마감 이후 시간 외거래에서 테슬라의 주가는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거의 4%에 가까운 시간 외거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테슬라가 오는 8월 8일에 로보택시를 공개하겠다라는 이런 깜짝 발표를 하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시간 외에서 오르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쉽지만은 않았던 4월의 첫 주, 그리고 2분기의 첫 주 거래가 끝났습니다. 뉴욕 증시 오늘은 반등을 했지만 다우지수 올해 들어서 가장 좋지 않은 한 주를 보이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도 중요한 경제 지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인 지표인 3월 CPI 그리고 PPI 지표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번 주 주식시장이 약간의 조정을 겪었지만 과매수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다음 주 발표되는 이 CPI 지표가 시장의 분수령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주에 다시 뉴욕 증시 정보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